안녕하세요. 황수경입니다. 의술이 곧 인술이다라는 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술이야말로 어진 마음이 바탕이 된 기술이라는 뜻일 텐데요. 황수경이 만난 사람,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이 의술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을 나누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4대째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의 영혼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 임요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총재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엄청 바쁘신 거 아는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영광입니다. 정말 사랑 넘치시고 유머 넘치시는 우리 총재님과 오늘 대화 나누는 공간이 사랑제예요, 사랑제.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국회는 자주 오세요? 가끔 옵니다. 아, 가끔 네. 일 때문에. 네. 아, 요즘에 그 총재 맡으시고선 더 바빠지신 걸로.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어쨌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따뜻한 공간에서 여기는 뭐 한 대학병원의 국제진료센터. 이번 주에 한 사람 추가로 수술할 수 있어요, 혹시? 5번. 예. 네. 좀 살려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형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총재이자 서양인 최초로 의사고시에 합격한 인요한 씨. 아니면 금요일 날 수술. 그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병원을 오가며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삐 생활합니다. 치과도 비밀까지 알아서. 아, 마취는 또 내가 따로 해결해. 파란 눈의 금발의 외국인이지만 인요한 씨는 진외증조부 때부터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입니다. 한국에 많은 도움을 준 선조들 덕에 오히려 자신은 한국에서 과분한 사랑과 친절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인의 정과 사랑에 보답하자 한국 의료 선진화의 작은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인요한 총재. 그의 남다른 한국 사랑에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총재님 처음 뵌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변함이 없으세요. 오랜 시간 동안 웃으면서 사셔서 그런가요? 살도 찌고. 살 많이 안 찌신 것 같은데. 네. 아까 지난해 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4대 총재를 선임이 되셨어요.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더 눈코뜰 수 없이 바빠지신 것 같아요. 일정이. 생각보다 그 일이 많아요. 네. 그 재단에 네. 워낙 여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해외 동포, 뭐 북한 일, 네. 또 국내에서는 근로자들 진료하는 일,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뭐 아시아, 예. 또 중남미의 보건 의료 지원 사업.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종욱 펠로십 같은 경우 우리 이종욱 사무총장님 예. 네. 이름으로 해서 개도국에 있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을 모셔와서 또 여러 대학병원에 훈련시키고 네.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시겠어요. 예. 근데 뭐 오랜 시간 정말 몇십여 년 또 총재님께서 해오셨던 일들과 다 연계되는. 그렇습니다. 네네. 그 다행히 이제 NGO 일을 많이 하고 이제 네. 유진벨 일을 통해서 북한 결핵 퇴치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휘바람 불고 출근합니다. 즐거운 일들이에요. 네. 그 외모는 사실 외국인이시지만 뭐 정서도 그렇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그 총재님께 매료되는 게 이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 예.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래도 이제 친구들 네. 전라도에서 오면 네. 뭐 한 달에 한두 번 오는데 이제 이게 막
튀어나옵니다. 아, 그러면 또 우리 아들이 막 네. 지금 15살인데 네. 만으로 아니 16살이네요. 그걸 흉내를 해요. 해불어, 하지 마라 불어. 참 징허다 뭐 이런 네, 것도. 징어기 좋네. 뭐 솔찬이. 솔찬. 사투리 특집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4대째 한국에서 자리 잡고 계시고 뭐 의료, 봉사, 복지 쪽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처음에 우리 선조들께서 어떻게 한국과 네. 연을 맺게 되셨는지. 우리 할머니 아버지 유진 벨 선교사가 1895년도에 제물포를 통해서 서울에 와 계시다가 이제 97년도에 네. 1897년 1800. 예, 목포에 이제 학교 여학교 남학교 세우고 네. 그다음에 그 정명 영흥학교 그다음에 광주에 오셔서 숭일 스피아 학교 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독신으로 1912년에 나오셔서 네. 3.1 운동을 보고 또 할머니가 커가는 과정을 옆에서 보고 네. 근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1922년도에 결혼을 또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세대는 이제 6.25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인천에 메가스랑 들어오고 그 해군 장교였죠. 그리고 이제 외삼촌이 흥남 함흥거기 철수 작전. 그래서 그 한국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가족이 좋을 때도 같이 있었지만 굉장히 힘들 때 같이 해왔던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구한말서부터 일제 강점기 이렇게 그 격동의 역사 속에 다 함께 해오셨던 근데 거잖아요. 저는 좀 시청자들한테 꼭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저는 달라요.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 좋은 일, 학교, 병원, 뭐 교회 이런 걸 많이 했지만 저는 코리안한테 사랑을 아주 곱빼기로 받았어요. 아니, 그때 그만큼 사랑을 많이 베푸셨으니까. 뭐 대표적인 선생님께서. 거는 제가 80년도에 연세대학교 의사 된 것도 정원회 입학이에요. 특별히 별해죠. 우리 형님 진짜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91년도에 제가 제일 젊은 부서장으로 네, 네. 임명이 됐고 네. 지금까지 그게 있어요. 26년째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은 2012년도 이제 특별 귀화를 해서 이제 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준 것보다 한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훨씬 크고 또 이제 한국인이 됐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조상들하고는 달라요. 저는 받은 사람, 준 사람이 아니고. 아,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또 우리 총재님께 또 받으신 분들, 사랑을 또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래서 또 더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그 예전에 또 방송에서 뵀을 때부터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서 이제 너무 그 친근한 얘기인데 정말 나는 그 순천 촌놈이라는 얘기. 아, 그러면요. 내 우주의 촌놈이죠. 중심이 순천이라는 얘기. 그렇죠. 그 순천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어디 가나 순천 얘기죠. 순천이 마음의 우주의 고향.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 다들 웃는데 그 순천이 그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전부 친구 집이 다 초가집이고. 근데 그 더 고마운 것은 제가 초가집의 친구들 아랫목에서 컸어요. 이제 그런 그 참 아름다운 그쵸, 정서가 있고 예, 또 그리고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우리 엄마가 12를 목표하고 6을 낳았는데 대개 7, 8, 뭐 9, 10. 예전에는 진짜 예. 뭐 한 10 넘게도 낳으시고. 그리고 동네가 이 매곡동, 금곡동 이런 데가 다 공동체. 누구 집은 뭐 할머니가 나이 많아서 돌아가셨고 누구 집은 누가 결혼을 했고 누구 집은 애를 낳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추억이 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 그냥 뭐 축구하고 숨바꼭질하고 깡통차기하고 순천에서 어린 시절을 오롯이 다 보내셨는데 아마 총재님 스스로도 굉장히 정이 넘치시는 분이어서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말씀하실 때 나를 키운 건 이제 한국인의 뜨거운 정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 하시잖아요. 총재님께 이 정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선 서양 사람한테 설명을 못해요. 아, 왜냐하면 고운정도 있지만 미운정도 민중도 있잖아요.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재미난 것은요. 미국의 서부 못 살 때 네. 키친 스토브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부엌 난로. 네. 집을 난방을 못 하니까 모두가 다 거기 모여요. 한국의
비슷한 게 온돌방이에요. 어. 근데 미국의 중앙난방 되면서 그 문화가 없어졌죠. 네. 우리 한국에서는 온돌방. 온돌방, 이 중앙난방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어디 지역 난방공사 얘기. 왜 한국 다 지방에 들어가서 애들도 뱅콕 하잖아요. 다 네, 방에 네. 들어가서 뭐 자기 컴퓨터 켜고 자기 그 소통이 어른들한테 지식을 배우고 그 온돌방에서 그다음에 지혜를 배우고 그다음에 가장 소중한 게 네. 뭐냐면 그게 도덕입니다. 도덕. 네.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남이 행동을 벗어나도 네. 너는 네가 룰 어떤 선을 넘을 수 있는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다. 너 자신 지켜라. 오. 그래서 저의 제일 위대한 그 선물은 네. 그 어른들한테 받은 도덕 선물이고 옛날 얘기 듣는 거 듣고 배우고 나도 하고. 총재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요즘에 정말 그 세대 간의 갈등 문제. 예. 이것도 사실 온돌방이나 아랫목이 있었으면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세 자체가요. 네, 네. 어른이 뭐라 그러면 저는 들어요 이렇게. 그 어른이. 들으죠. 근데 지금 그 시대적으로 잘 안 맞죠.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듣죠. 네. 또 듣기도 힘들고 또 상황도 굉장히 예전보다는 더 힘겨워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을 우리 거예요. 아들내미하고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해요. 온돌방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공중탕을 많이 가요, 같이. 대화도 나누고. 대화 많이 하시고. 예. 네. 그 하여튼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총재님께서? 뭐가 좀 제안을 하나 하신다면 갑자기 막 온돌방을 너무 만들 수- 일찍 은퇴를 시켜요, 사람을. 아.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도 정답은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 너무 많은 한국에 있는 인력이 나이 70이면 젊어요. 지금 65세, 70세면.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굉장히 그 삶의 의미. 그러니까 젊은 애들만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이 꼭 필요했거든요. 옛날에. 네. 어른이. 어른이 좀 없는 것 같아. 제가 느끼기에는 네, 네, 최근에. 네. 우리 때는 어른을 항상 뭘 모를 때는 어른하고 무조건 어르신들께 여쭤보고. 어르신 또 표현도 내가 나이 드신 분 보면 항상 깍듯이 어르신 공손하게. 어르신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네. 의사들도 그렇고 네. 그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양이 네. 미국에 제가 보기엔 한 5배인 것 같아요.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국 의사들이 보는 숫자가 네. 미국 의사는 상상은 못하는 그래요? 그런 숫자예요. 조금 더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뭐 어디에 검사도 숫자? 그렇고, 아. 의사도 그렇고. 네네. 네. 그러니까 전문직이나 그렇죠. 공직의 숫자가 아 그렇네요. 네. 또 일이 없으면 엄청 불안해해요, 다들.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요즘 환자가 좀 줄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아 저도 일이 조금 줄면 아 나 왜 이렇게 와닿지? 이렇게 말이요. 자빠져 불어요. 아 귀여워라. 그 이제는 좀 의료에 관련한 얘기를 좀 하려고 네네. 하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응급 구조체제 체계가 좀 이렇게 예.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자리 잡는데 사실은 총재님께 좀 산파 역할,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는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제 84년 4월 10일 날 제가 의대를 다니는데 사실 선교사 월급이 그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어머님이 호남정유에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예. 영어 가르치고 과장님들. 아. 가고 안 계신 동안에 네. 이제 아버지가 귀가하시다가 차 운전하고 오시다가 이제 음주운전한 관광버스가 받아서 네, 네. 차 밖에 튀어나가고 이제 택시 타고 가까운 병원 가고 근데 그 병원에서 또 부축하고 뭐 큰 병원 가라. 택시를 강제로 또 태우니까 네.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근데 뭐 앰뷸런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택시 타고 가면서 광주 중간쯤 가면서 이제 그냥 차에서 운명했어요. 아유 세상에. 응급 의료 체계가 기가 막혀. 그래서 난 기가 찬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걸 못해? 아. 그래서 외삼촌 그 장진우 전투에서 싸웠던 외삼촌입니다. 네, 네. 그분을 모시고 의사인데 와서
소방서에서 93년도에 교육하고 뭐 앰뷸런스 뒷마당에서 하나 만들고 교육하고 이제 그게 이제 불이 붙어서 네. 이 119가 119를 만든 거 아닙니다. 119하고 같이 네. 그 이제 환자를 그 응급 구조체제. 응급 환자를 네. 그 병원 전 처치를 가리킨 겁니다. 아.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앰뷸런스도 제가 개발을 하고 네. 그거를 같이 하고 우리가 93년도에 구급차 한 대 기증하고 그런 걸 했을 때 참 전화위복이다. 아주 나쁜 일, 신선한 보복을 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네. 많은 사람은 살게 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냈습니다. 그게. 아, 네. 북한, 개발도상국, 재배동포를 비롯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의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파란 눈의 한국인 인요한 씨는 지난해 6월 이곳의 제4대 총재로 임명되었습니다. 어디 거쳐서 와요? 우리는 따로 떠난다고요? 아, 네, 그 예정. 지금 직항으로 일단 예약은 완료. 안 그래도 바쁜 스케줄에 막중한 임무까지 맡게 된 인요한 총재. 그다음에 가까이에서 그를 보는 직원들은 또 그의 어떤 모습을 만나게 될까요? 아까 이거 보시느라도 이렇게 아닌데 지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총리님께서 이제 과거에 그 선조님들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주위에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사례들을 말씀해 주실 때 정말 세계가 끝인데 눈시울이 이제 붉어지세요. 그런 따뜻한 말씀하실 때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굉장히 크신 분이 그런 굉장히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따뜻하시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잘 우실 것 같아요. 눈시울이 굉장히 막 빨리 빨개지시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누구보다 더 뜨겁게 한국을 사랑하는 인요한 총재. 그의 새로운 행보가 기대됩니다. 이 지금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가장 그러니까 역점을 두는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은 워낙에 사업이 많아서요. 총재 어떤 건가요? 그래도 가장 이제 신뢰를 상징적인 사업이 있고 네. 정말 가슴비에 심금을 울리는 사업이 있고요. 아, 제일 먼저 제가 방문한 곳은 아리랑 요양소였습니다. 아, 네. 1930년도에 스탈린에 의해서 고려족이 네, 네. 그 우즈베키스탄에 한국 사람을 끌어다가 그냥 열차에서 내려버린 거죠. 아,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8, 90세가 돼 가니까 네, 네. 그분들을 위한 요양 시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어디에서요? 그 우즈베키스탄에. 아, 타시켄트.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멘토가 되는 이정욱 박사님 네, 그 이정욱. 사업 네. 그게 핵심입니다. 이제 궤도국에 있는 이제 한국이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럼요. 궤도국에 있는 뭐 500명이 넘어요. 네, 네. 한 30나라에서 사람을 데려와서 훈련을 의사, 간호사, 보건 일꾼 훈련시켜서 보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궤도국에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 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머니들을 조산원 학교를 네. 만들어서 그 2개 도에서 하고 있는데 벌써 그 2개 도에서 신생아 사망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하고 네. 또 들어와서 일하는 근로자들 건강, 신체 검사 해주고 그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북쪽에 이제 일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지금 좀 꼬여 있죠. 네.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인도적인 지원하고 그렇죠. 원래 이 재단이 북쪽을 돕기 위해서 생긴 재단입니다. 아, 시작이. 시작이. 네, 네. 그래서 남이 룰을 벗어나도 인도적인 지원하고 정치는 분리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북쪽을 도와야 됩니다. 아유, 너무 의미 있는 말씀,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하는 결핵 퇴치 사업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유진벨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 그거는 형님이 예. 네, 계속 맡아서 다제내성 결핵. 네, 네. 굉장히 의미 있죠.
굉장히 100번이 넘었어요. 형님이 북한 가는 게. 그것만 봐도 뭐 어마어마. 우리 거기야 총재님께서도 29번. 저는 29번밖에 안 돼. 형에 비하면 뭐. 29번밖에. 근데 늘 형님이 그렇게 꾸준해요. 아주 그냥 무슨 일하는 말처럼 그냥. 네. 그리고 늘 나타내지 않고 우리는 당락이다. 여기에 기증인들을 좋은 일을 전달할 뿐이다. 그러면 유진벨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참 대단한 겁니다. 돈도 아마 그렇죠. 5, 600억이 넘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일이. 그냥 돈을 준 게 아니고 물자를 사가지고 간 게 엄청난 겁니다. 형님은 100번도 넘으시고 우리 총재님께서 29번이면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반가워하시고 가까워지셨겠어요. 이제 서양 얼굴만 가지고도 그분들한테는 거부감을 줘요. 미국의- 이렇게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이제 정말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도 가슴이 있어요. 그럼요. 굉장히 많은 물자를 가져갔어요. 한번 20억어치 가져갔어요. 그래서 뭐 원산, 흥남, 청진, 뭐 고무산, 무산, 그 다음에 해산까지 이렇게 갔다 왔는데 다 물건을 내려놓고 오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20억 원을 예. 가져갔는데도 그래서 참 교만했구나 내 자신이. 그리고 이제 함흥 그 바닷가에서 모래를 한 주먹 던졌어요. 내가 바다에. 네. 우리가 도와준 건 이것밖에 안 돼요. 젊은 이제 그 안내원 보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참 심금을 울리는 소리를 했어요. 지금도 눈물이 나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한 명만 도와줘도 고마워합니다. 세상에. 거꾸로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네. 예. 제일 와닿는 얘기가 이정희라는 시카고 교포가 검진차 1억 5천만 원짜리를 원산에 기증을 했는데 그분이 직접 가서 미국 국적이니까 그걸 했는데 여러분 마식령 꼭에 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때 4시간 걸렸거든요. 그 스키장도 있지만 그 고개가 네,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이 자그마한 뭐 별것 아닌 이 검진차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뛰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키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려움은 올 거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머. 그러니까 거기 분위기가 네. 아유,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 분위기가 그 북한 의사들도 눈이 다 빨개지고 우리도 그렇고 이념과 사상 그까짓 그 순간에는 환자를 그러니까.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참.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북 관계는 다들 뭐 통일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북에서 온 사람한테 좀 더 따뜻하게 하고 또 조선족. 네. 조선족이 뭡니까? 나는 표현도 싫어요. 중국 교포, 네. 우리 동포들 좀 편안하게 해주고 의료보험도 주고 노동허가도 주고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소문이 네. 북쪽에 돌고 그렇게 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그렇지 되게 않다. 따뜻하다. 예. 그러면은 그야말로 내 행동 하나하나가 통일을 앞당기는 거죠. 꼭 가서 뭐 물자를 가지고 간다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정말 오랜 세월 정말 우리나라 뭐 의료, 보건, 교육 쪽에 막 공헌을 많이 하셔서 제가 보니까 총재님 그 훈장도 여러 번 받으셨더라고요. 아이고 그 훈장은요. 글쎄요 참 굉장히 과분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는 맞아요. 그 고통 뭐 식량 지원이나 보건 지원을 하는 거 인간이 병들어 있는 거 굶어 죽는 것도 인권 침해다. 네. 이걸 제가 늘 강조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받기는 받았는데 글쎄요. 그 가족의 대표로 또 형님만은 아우가 없는데 우리 형이 그런 걸 더 받아야 되는데 네, 그냥 유진벨 재단을 직접 예. 이끌고 계시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냥 제가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가족의 대표로 가서 받고 나온 거죠. 네. 그 뭐 제가 자신 좀 받기는 좀 네, 그 뭐 이런 질문은 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총재님께 정말 이 한국이라는 거의 의미, 한국의 의미 그리고 또 이제
너무나 그 애정 넘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좀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한국이라는 의미는 저는 전라도에서 컸기 때문에 네. 그 길이 아주 험하고 그 쉽지 않은데 네. 웃으면서 낙천적으로 사는 민족. 그게 한국이에요. 근데 물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는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부자가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웃으면서 예. 낙천적으로 근데 사는 게. 그 정신을 다시 살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자리도 없고 여러 가지 당면한 뭐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지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재주가 있어요. 한 가지 오늘 비판을 좀 하자면 네네. 너무 자신들을 과소평가해요. 아,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실력 발휘를 못하는구나. 왜? 스스로. 어? 그래서 웃으면서 내가 그 신대원군 끼가 아닌가. 조금 외국 사람을 볼 때 좀 약간 네. 뭐 아이, 영어 그렇죠. 뭐 외국어도 문제지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해놓은 거에 워낙 위대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다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아,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가 보면 꼴이야. 우리의 능력을 다시 네. 한번 또 재평가하고 돌아보자. 네. 그리고 좀 편안해져야 돼요. 네. 그거를 알고 그런 걸 알고 이룬 걸 기적을 갖고 조금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만족도 좀 느끼고. 총재님의 그 개인적인 그 새해 소망은 있으세요? 올해 어떤 일은 좀 해야겠다 이런 오늘 바쁘셔서. 올해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네. 지금까지는 많은 선물을 받고 구급차 개발하고 북한 결핵 퇴치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 제가 의사고 한국 의사들이 손재주가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은퇴할 때까지 한국 의료의 산업화, 한류화,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생명을 위협한 질환들도 치유가 돼서 돌아가서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미지와 우리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 밑거름이 좀 조금이라도 되고 싶은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그겁니다. 네. 총재님께서 이 막 정과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건 제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오늘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얘기에 계속 눈시울이 여러분 붉어지시는 거 보고 정말 이분의 정은 정말 대단하구나, 징하구나를 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사실 오늘 그 뜨거운 마음과 함께 대한민국이 또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정말 또 우리 발전을 위해서 건강 잘 챙기시고 감사합니다. 늘 건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자주 총재님.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